IT 비전공자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저희 이제 뭐 해요라는 질문. 식당을 하는데 음식 맛을 몰라.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챗GPT가 저보다 똑똑할 수 있지만 챗GPT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사실 챗GPT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은 인간하고도 일을 잘합니다. 저도 이제 IT 쪽에도 있어서 보면 항상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이제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술이 쏟아져 나오면은 어쨌든 보면 그 메인스트림으로 가는 기술이랑 서비스들이 있고 사실 네. 그와 항상 경쟁하는 솔루션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챗GPT가 네. 전체 이 LLM 시장을 이끌어 간다면 나머지 그 경쟁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경쟁 업체들을 지금 뭐 클로드나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 같은 솔루션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강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이제 현업에서 이제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다른 챗GPT 이외의 솔루션들에 대해서 어느 만큼 지금 적용해가지고 쓰고 계시는지 혹시 그런 것도 전부터 사실 여러 가지 강연을 많이 했는데 뭐 개발 조직 문화라든가 뭐 개발 프로세스라든가 제 강연의 철칙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해본 것만 이야기해요. 이러니까 좋다더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챗GPT를 이제 사람들한테 컨설팅하고 강연을 하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제 프로젝트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챗GPT 일을 하면서 제품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있고 이러면서 제가 강연을 계속 바꿔요. 당연히 제가 네. 했던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까지는 A라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제부터 낀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순식간에 바꿔야지. 뭐 AS는 안 합니다. 지난 강연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 바꾸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 기술은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GPT-4o를 메인으로 쓰고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회사들의 솔루션도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면 GPT-4가 답변을 잘해요. 그러면은 클라우드가 당연히 답변도 잘하겠지만 이걸 이기고 싶으면 답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컨텍스트 윈도우가 좀 더 큰다든가 뭔가 이렇게 다른 걸 더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 이제 GPT-4도 그걸 이기려면 비슷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 제품들이 새로 들고 나오는 신기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GPT-4의 미래가 약간 예측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으로 다 써보고 그런 네. 기능들을 자세히 보지만 어쨌든 이거를 굳이 막 오늘 GPT-4로 담아들었다가 내일 클로드로 갔다가 다음 달에 다시 또 여기 그러진 왔다가 않- 하지 네네. 않죠. 그냥 미래에 대한 준비만 하지 그리고 테스트만 하지 약간 프로덕션은 좀 제일 좋은 안전한 걸로 좀 갑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뭐 회사 같은 데 컨설팅 할 때도 이제 물어보면 근데 대부분 막 이런 최첨단 기능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대부분은 그냥 제일 좋은 거에 만만한 솔루션으로 쓰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제 개선하는 게 좋은 거지 처음부터 막 이 모델 중에 어느 걸 쓰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미래가 바뀐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뭐 요즘 이제 개발자 분들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코파일럿 X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평생 개발자로 하셨다가 갑자기 이제 진짜 AI가 딱 나타나서 얘가 나를 도와주는 이제 네네. 도우미가 딱 됐는데 네. 그때 처음 느꼈을 거나 지금 코파일럿 X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개발자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조언을 좀 아니 뭐 네. 당연히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챗GPT를 처음 썼을 때 이미 충격을 먹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드를 만드는 건 당연히 잘하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결된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보통 회사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이제 챗GPT 시대에 잘 적응할 것인가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도부 코파일럿 같은 걸 잘 사용해야 네네. 된다라는 것처럼 저는 이제 4개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단계는 직원들이 그냥 챗GPT를 잘 써야 돼요. 뭐 업무적으로도 잘 쓰고 개인적으로 잘 쓰고 뭐에다 잘 쓰냐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멀티 에이전트로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디테일은 생략하더라도 굉장히 챗GPT를 잘 써야 되고 많이 써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앱 코파일럿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일을 하는 도구 업무용 생산성 도구에 LLM 챗GPT가 잘 내장돼 있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도와주는 뭐 기도부 코파일럿이나 뭐 이메일 같은 거 쓰는 걸 도와주는 아웃룩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엑셀에서 내가 숫자 계산하는 거 도와주는 엑셀 코파일럿 같은 그런 업무 보조구들이 들어가서 제가 평상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에 특수한 목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용 이미지를 뭐 20개를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고객 지원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전화 통화 한 게 뭐 네. 만 통이 네.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을 사내의 목적에 따라서 사람이 하던 거를 사실 챗GPT한테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업무용 그러니까 우리만의 맞춤형 코파일럿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꽤 큰 회사들이 이걸 다 만듭니다. 예를 들면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찾다라고 약간 말장난 같은 거 같은데 이 챗 베이스드 뭐 데이터 애널리틱스로 해서 찾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SQL 쿼리를 막 복잡하게 짜야 되는데 네. 이제는 그냥 찾다에다가 저번 달에 넣고. 많이 팔린 세탁기에서 두 번째로 많이 눌린 버튼이 뭐야?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우리 회사의 업무에 맞는 맞춤형 코파일럿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맞춤형 챗GPT 같은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GPT 많이 쓰자, 뭐 이런 앱 코파일럿 많이 쓰자, 이런 이제 커스텀 코파일럿 많이 쓰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만든 서비스 안에서도 사실 LLM 기능을 불러 써야죠, API로.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용자들이 뭔가 입력한 걸 보고 분석해서 그 다음에 무슨 물건을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입력한 것들을 분석해서 LLM한테 물어봐서 API로 받아와서 이제 다음 물건을 네. 추천하든가 뭐 이건 다양한 게 있겠습니다만 결국 내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에다가 사실 그걸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 2, 3, 4가 골고루 다 돼야 이 생산성도 올라가는 거고 그 회사의 경쟁력과 나의 경쟁력도 다 생기는 거죠. 결국은 뭐 일단 무조건 써야 된다. 아, 무조건 그리고 써야죠. 내한테 그리고 나에게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그래도 좀 가야 된다. 그럼요. 그쵸. 그래서 뭐 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거에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네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20개 대학교 해커톤에 이제 심사위원으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네. 깜짝 놀랐던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생들은 챗GPT 열심히 쓰겠죠. 1단계는 넘어갔고 네. 2단계 뭐 앱 코파일럿은 사실 마운 게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가고 3단계는 아직 회사를 안 다니니까 맞춤형 코파일럿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4단계로 가서 이 친구들이 진짜로 해커톤을 할 때 서비스를 개발할 때 LLM을 염두에 두고 개발할까? 이제 실제 회사들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카카오톡이나 뭐 야놀자나 뭐 토스나 수많은 회사들이 LLM을 잘 활용하냐 쉽진 않아요. 이게 습관의 변화기 때문에. 근데 도리어 해커톤에 가서 보니까 젊으신 분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만 잘하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거기서 해커톤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주제는 대학 생활에 도움되는 서비스를 만드세요. 이게 해커톤이었고 네. 팀을 짜는데 대부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한 명, 뭐 백엔드 개발자 한 명, 뭐 기획자 한 명, 그리고 챗GPT 개발자 한 명 있는 거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공부한 친구가. 네네네. 이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서비스의 얘가 이런 겁니다. 우리 선배들의 취직할 때 사용됐던 이력서들을 분석해가지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력서를 보고 너는 이런 걸 더 공부해야 해 하라고 코칭해 주는 거예요. 네. 딱 봐도 이런 거 그렇죠. LLM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배 이력서 주고 사실 여러분들이 챗GPT한테 해도 돼요. 이걸 손으로. 선배 이력서 주고 내 이력서 주고 내가 뭘 공부해야 돼? 그럼 다 말해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서비스화해서 선배들 이력서들을 다 저장해놓고 내가 이력서 넣으면 옆에다가 이런 거 공부해야 됩니다.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거 공부했다고 체크하면 그거 올려주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다 하면은 이제 회사 지원할 때도 알려주고 이런 토탈 이제 지원 서비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뭐 대학 다닐 때 보면은 공지가 많잖아요. 뭐 학사 공지가 있을 수도 있는 네네. 거고 뭐 MT 공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대회 공지도 있을 거고 근데 이 수많은 데를 다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봐요? 포맷도 다 다르고 게다가 내 달력에다 넣어야 되는데 캘린더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도 찾기도 힘들고 근데 이거를 일단 그 웹 스크래핑으로 그 웹사이트들을 하루에 한 번씩 가서 다 긁어오는 거예요. 크롤링으로 네네네. 갖고 와서 다 가져오고 두 번째로 그걸 이제 LLM으로 이제 표준 포맷으로 바꾸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 다 정리한 다음에 이걸 이제 캘린더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얘가 매일매일 그 그렇죠. 관심 있는 것들을 다 찾아와서 내 달력에다 딱 채워주는 거죠.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들을 내서 이거를 실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를 잘 쓰는 건 이미 기본이고 이런 챗GPT 엔진을 활용한 이런 서비스들이 대학교 해커톤에 나온 거 보고 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구나. 하지만 지금 LLM을 안 쓰는 사람들은 큰일 났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같은 시대는 진짜 아이디어 있고 앱 만드는 것만 있으면 1인 기업 하는 게 너무 좋은 시장인 것 그럼요. 같다. 아까 특히- 말씀하셨던 그 네네. 사스 솔루션 다 돼 있잖아요. 뭐 네. 세금 계산서 발행부터 뭐 고객 관리 다 되니까. 그 특히 이제는 뭐 아까 기터브 뭐 코파일럿 이런 이야기 하셨지만 개발 도구들이 너무 잘 돼 있고요. 더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뻔한 웹페이지 만들고 그 뒤에 이제 뻔한 뭐 백엔드 만들고 뭐 기능 만들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루틴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본 이제 구조는 뭐 이런 그 코딩 도와주는 LLM한테 시켜서 그냥 만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약간 핵심 기획이나 비전을 생각하면 되는 거기 따라서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솔루션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 굉장히 쉽게 되는 그러니까 네. 누구나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래서 솔직히 그 해커톤 같은 걸 해보면 이제 이런 데서 해커톤 한 게 말고 이제 이건 회사 가서 해커톤 하는 건데 개발팀이 좀 많은 조도 있을 거고 개발팀이 한 명도 없는 조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도리어 개발팀이 한 명도 없는 조가 더 아이디어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걸 생각을 해서 하니까 네네네. 개발팀이면 이제 하던 습관대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검토부터 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이 네. 친구들은 기술을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챗GPT 세상에서는 사실 막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책에도 썼던 말인데 챗GPT 시대에는 상상력만이 우리의 한계.
그래서 상상력을 많이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되게 조별로 나오는 결과물도 보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깊이 한번 들어가고 싶은 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DIT 쪽, 그러니까 네. IT 비전공자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생성형 AI 시대는 굉장히 도전이 아니라 기회다. 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LLM 나오고 AI가 나오다 보니까 IT 비전공자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이 저희 이제 뭐 해요라는 질문. 그건 뭐 예전부터도 그런 질문 많이 했긴 한데 이제 AI가 되니까 더 약간 개발자분들은 근데 컴공과 친구들이나 이런 쪽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뭐 API를 통해 가지고 뭐 앱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해커톤에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모전이 요즘 또 굉장히 많다 네, 보니까 네. 그런데 하면서 자기 스킬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는데 인문계 출신 같은 경우는 너무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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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한테 뭔가 빛이 되는 이제 메시지를 좀 해주시면 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근데 사실 네. 챗GPT가 나왔다고 뭐 인문계 학생들이 가져야 될 기초 역량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중요했던 역량이 챗GPT 시대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챗GPT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동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내가 타고 어딘가를 가는 거지 자동차가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는 그렇죠. 욕망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의도가 없어요. 음. 의도는 누가 가지냐? 인간만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심지어 챗GPT가 뭐 아이디어를 제안을 잘해준다. 내가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챗GPT는 약간 도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제가 아이디어를 물어봤어요. 근데 걔가 아이디어를 대답해.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판별할 능력이 없으면 이 도구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뭔지 알아야 쓰지. 그래서 결국 챗GPT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챗GPT에서 나온 아웃풋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면에서는 챗GPT가 뛰어난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 과정은 다 제끼더라도 예를 들면 제가 음식은 만들진 않더라도 식당을 하는데 음식 맛을 몰라.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챗GPT가 저보다 똑똑할 수 있지만 챗GPT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소위 말하면 특정 도메인 지식을 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뭐 특정 본인이 영역에. 일하고자 하는 예, 예, 영역에. 예, 예. 그래서 일단 챗GPT한테 어떻게 지시를 줄까?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거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해서 쓸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 혼자서 뭔가 이걸 했다면 이제는 옆에 이제 보조자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렇죠. 이 보조자한테 내가 어떻게 일을 줄까? 그 일을 가정을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 그러니까 이런 류의 능력. 옛날 같으면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면 이제는 나중에 AI가 할 수 있는 일은 AI한테 다 주고 나머지는 나는 나머지를 하는. 근데 이 나머지가 더 핵심적인 중요한. 왜냐하면 사실 시키는 거는 아까 요리 이야기로 돌아가면 사실 주방장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식당도 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할 줄 알면 식당 하나만 할 수 있는데 내가 맛을 알고 돈이 있으면 식당을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챗GPT 전의 시대에는 나 혼자 다 해야 되니까 한 명분밖에 못했다면 이제 챗GPT 시대에는 여러 명을 두고 얘한테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뭐 10명분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상력만이 나의 한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크고 넓게 할 수 있죠. 도리어 인문계생한테는 지금이 이제 또 기회의 땅입니다. 기회다. 그래서 챗GPT한테 일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챗GPT한테 돌아온 결과물을 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생산성이 나올 것이고 그걸 못하면은 이제 뒤처지는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은 챗GPT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챗GPT를 쓰겠죠. 네. 그래서 결국 내가 챗GPT의 주인이 될 거냐 아니면 챗GPT가 경쟁을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내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챗GPT나 이런 뭐 AI 서비스를 나오면 얘를 잘 쓰기 위해서 뭔가 코딩을 배워야 되고 코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AI 시대는 사실 에이전트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미 그런 내가 만들려는 것도 결국은 이미 에이전트로 다 되어 있으면 굳이 프로그램 짤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면은 이제 인문계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기회가 사실 있는 거는 맞는 거고. 그럼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아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제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인문계 출신이세요. 굉장히 크고 복잡한 거는 다시 이제 공돌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엄청나게 똑똑하고 뭐 훌륭한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회사 주변도 아무도 모르고 안에 있는 멤버들도 몰라요. 그게 당연하겠죠. 네. 이게 사실 이제 챗GPT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자마자 오늘 점심 뭐 먹어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예요. 걔가 아무 말을 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환각 현상인 거예요. 챗GPT가 하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여기를 갔고 우리 사람들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고 걔네들 가격은 뭐고 뭐 우리의 건강은 이렇게 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엄청나게 복잡한 정보를 다 주면서
오늘 뭐 먹을까 결정하면 기가 막히게 정해주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질문의 힘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은 사람한테 방금 그거 다 주면서 오늘 점심 뭐 먹을 거야 물어보면 화낼 거예요. 아, 그렇죠. 너무 과하게 정보를 줬잖아. 근데 챗GPT한테 이걸 다 주면서 심지어 오늘 점심만 고른 게 아니라 일주일치 식단을 짜와. 근데 여기 기쁘게 짜올 거잖아요. 궁시렁되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일을 챗GPT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 데이터만 잘 주면. 그래서 챗GPT한테 무슨 일을 시킬까? 챗GPT한테 무슨 일을 시킬 때는 어떤 데이터를 줘야 될까? 이런 그림들을 다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 팁이 하나 나오는 건데 챗GPT랑 똑같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물어보면 헛소리를 하겠죠. 그렇다고 내가 아까 했던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뭘 먹었고 누구는 뭘 좋아하고 이거에 기반해서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프롬프트예요. 아까 거보다 훨씬 낫죠. 그쵸. 근데 진짜 좋은 프롬프트는 나는 너한테 점심 뭐 먹을지를 결정하게 할 텐데 그걸 위해서 어떤 정보를 주면 네가 나한테 답을 잘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챗GPT가 봤을 때 본인한테 제일 좋은 정보를 요구할 거잖아요. 근데 방금 말한 이 모든 거는 인간한테 할 때도 똑같아요. 그냥 막 일을 시키냐? 정보를 주고 일을 시키냐? 아니면은 어떤 정보가 있으면 일을 잘할 수 있어라고 물어보냐. 그래서 사실 챗GPT한테 일을 잘 시키는 사람은 인간하고도 일을 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랑 일을 하면서 사람과 일을 잘하는 법을 배우고 있죠 지금. 네. 진짜 꿀팁인. 네네네. 일어나면 아침부터 진짜 밤까지 계속 AI 관련된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원래 이제 주력으로 해서 강의를 많이 했던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였거든요. 네. 클라우드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고 요즘은 A to Z까지 진짜 다 AI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나 큰 변화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심하냐면 2000년도 초반에 그냥 모든 그 기업들이 뭐 다 큰 기업이든 다 인터넷 뭐 들어가면 다 투자 받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더 심하죠. 더 네. 심하죠. 지금 이제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AI 시대에 넘어왔고 AI 시대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진 게 2년 미만이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 좀 뜰 거다 이런 걸 사실 많은 방송에서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젊은 분들이라면 이 생성형 AI 시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지금 이거 당장 막 뜬다고 공부했는 것들이 앞으로 1, 2년 뒤에는 일반 보편화된 지식이 될 거라 향후 그래도 한 3년, 5년 뒤에는 좀 경쟁력 있을 기술 네. LLM 관련된 거나 뭐 AI 분야에서 어떤 걸 네. 추천드립니다. 방금 전에 네. 말했던 게 사실 그 기본인데요.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니는데 자동차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를 운전을 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동차를 활용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특히 저희가 이제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타면 그 말을 타고 가던 데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자동차로 말보다 더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상상의 한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던 일을 챗GPT 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챗GPT가 할 수 있다로 되는 건데 결국 이 챗GPT한테 일을 잘 시키는 이 역량,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질문의 역량, 네.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제가 이제 첫 번째 꿀팁이 챗GPT한테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너한테 필요한 데이터가 뭐야라는 문의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게 하나의 팁이라면 또 다른 팁 하나는 여러분들이 챗GPT 같은 거 쓰시면 이 세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세션을 두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을 이어나가고 또 다른 세션을 또 말을 이어나가잖아요. 이게 약간 사람 한 명 또 다른 사람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롬프트로 예를 들어서 당신은 이제 영어를 그렇죠.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내가 주는 정보들은 한국어로 굉장히 잘 번역해 줘야 되고 나는 이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쉽게 설명해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서 이제 영어 문서 주면 번역하고 영어 준서 주면 번역하고 얘는 번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가 부하를 그냥 쓰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중간에 얘가 마음에 안 들어요. 번역하는 게 예를 들면 아니면 다른 것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 위에 프롬프트만 좀 고쳐서 다시 만들면서 얘는 날려버릴 수 있죠. 네. 해고하고 새로 뽑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번역가 부하 하나, 그 다음에 뭔가 요약하는 애 부하 하나, 뭐 기획 논의하는 애 부하 하나 그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부하를 많이 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부하 직원을 데리고 내가 굉장히 쉽게 멀티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옛날 사람들은 저 전화기 처음 나왔을 때 타이핑을 못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손가락이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옛날에는 막 멀티태스킹 같은 거 잘 못했거든요. 그냥 한 가지만 했는데 요즘은 막 유튜브 보다가 순식간에 인스타 보다가 이런 식으로 적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챗GPT도 뭔가 질문 하나 하는 것도 되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프롬프팅을 잘해서 질문 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멀티 에이전트를 딱 만들어 놓고 수많은 일을 순식간에 여기서 영문 사이트 순식간에 번역하더니 옆에 요약을 쭉 하더니 그걸 뭐 이메일로 바꾸더니 그거를 이제 다른 또 프로젝트와 연결시켜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더니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윈도우에서 하는 거는 한 사람하고 일하는 개념인 거고 여러 개의 세션에서 일하는 건 여러 명하고 네.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멀티 세션에서 굉장히 잘 짜여진 프롬프트로 여러 명하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운전하는 거와 비슷하게 베이직입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이게 있어야 이 위에 뭔가를 설계할 수 있어요. 네. 이런 고민을 하지 말고 네. 어쨌든 프롬프트 잘 써서 LLM 이 AI 잘 쓰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죠. 걸 네. 이거부터 다지고 그럼요. 그죠. 챗GPT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챗GPT를 잘 쓰지 못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뭐 다른 거 다 접고 챗GPT 잘 쓰자. 그럼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네. 예.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우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게 VLM 쪽은 뭐 챗GPT만큼이나 쓸 줄 알아야 되는지 사람들이 또 뭔가 새로운 기술 나오면 이걸 또 배워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거든요. 항상 보면. 결국 이제 데이터를 왕창 넣어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다 넣어서 만든 게 챗 GPT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챗인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인터넷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운드를 넣고 학습시켜서 약간 사운드 모델, 뮤직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이미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영상을 넣어서 영상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장르가 달라요. 결국 우리가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가 나오고 뭐 영상을 넣으면 영상이 나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사실 약간 섞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영상으로 물어보면 텍스트로 답변할 수도 있고 텍스트로 물어보면 영상으로 답변할 수도 있고 뭔가 섞일 텐데 요지는 생각보다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의 약간 풍부함이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는 뭐 인터넷은 오래됐으니까 그 사이에 모여진 많은 풍부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류의 지식을 많이 담았다? 약간 이런 느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전 세계 유명한 소설 작가들의 소설들은 전부 텍스트로 있을 네.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 정도만 해도 뭐 그림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 이 소설의 이 카운트와 이미지의 카운트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영상은 뭐 유튜브 좀밖에 없을 텐데 유튜브에 있는 영상 중에 정말 인류에게 도움될 만한 하이 퀄리티 영상이 얼마냐? 그럼 또 다른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이제 영상 뭐 이런 라지 모델도 나오고 뭐 이미지 라지 모델도 계속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제 흐름상.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류 사회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생산적으로 끼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텍스트라고 보고요. 뭐 이런 맥락에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스타트업 지난 뭐 한 1년 동안 투자 금액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텍스트 영역과 뭐 영상 영역과 뭐 이미지 영역이 있다. 네네. 그러면 텍스트 영역이 월등해요. 이 말인즉슨 이쪽에 데이터가 제일 많고 이게 당장 쓸모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텍스트 같은 걸 잘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수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행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고 업무 계획을 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회사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텍스트로 뭔가를 주고받고 그쵸. 하고 텍스트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네. 제일 네네네. 편하니까. 근데 뭐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고 이미지를 평가하고 뭐 이미지를 주고 이런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실제 하는 일 그리고 뭐 쿠팡에서 쇼핑을 하건 뭐 야노자로 여행을 가건 다 텍스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텍스트로 가는데 이 텍스트에서도 당연히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제일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변화인데 하나는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뭐 100점 만점에 한 70이라 그러면 이게 점점 똑똑해지는 게 이제 1번인 거고 두 번째는 머리가 좀 더 커진다 그럴까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점점 커져요. 이게 이제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이게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해졌는데 컨텍스트 윈도우도 커져서 저희가 막 입사한 직원이라 그러면은 회사의 10년치 정보를 한꺼번에 다 때려놓고 이제 알려줘 그래도 할 수 있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지고 많은 거를 다룰 수 있게 되면 사실 저희 회사의 업무의 대부분을 컴퓨터에서 저희가 키보드와 마우스로 하는 일들은 당연히 챗GPT가 다 할 수 있다가 이제 기본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은 변화가 날 거라 뭐 나머지들 또 관심 가지는 건 좋은데 굳이 그렇게 빨리 달려갈 필요 그쵸. 없이 너무 힘주지 마라. 네네네. 이 챗GPT로 잘 네네. 써서 네. 여러분들의 뭐 회사 생활과 개인 생활을 훨씬 더 잘해야 된다. 요게 사실 기본입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써보고 나 이거 이제 끝났어. 그렇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너 이제 음악도 만들어? 너 영상도 만들어? 그럼 왠지 그 사람이 또 대단해 보이고 현혹되기 쉬운데 기초가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네. 이제 면접 볼 때도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일 잘하는 언어가 뭐예요? 뭐 예를 들면 파이썬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무서운 질문인데 당신은 파이썬이 그러면 1에서 10까지 중에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레벨이. 그러면 사실 본인 판단하기 힘들어요. 네. 대부분 5 정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음 질문이 그러면 5에서 6으로 올라가려면 뭘 더 공부하셔야 됩니까? 그럼 그걸 모르면 사실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러잖아요. 메타인지. 내가 아는 게 그쵸, 뭐고 그쵸. 모르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내가 왜 5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면 네. 제 평생에 한 번은 10이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봤어요. 뭐지? 제가 볼 때는 10은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10이에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분은 10이라고 하길래 제 다음 질문이 그러면 파이썬을 바꾸고 싶으면 뭘 바꾸고 싶냐고.
하나도 안 바꾸고 싶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안 그쵸. 바꾸고 싶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질문은 이 언어에 당신이 몇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뭘 더 공부해야 됩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언어를 다시 만든다면 뭘 바꾸고 싶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를 하더라도 깊게 파야 돼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만든 사람 정도로 고민을 해서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돌아가는 거고, 프롬프트도 예를 들면 한 100줄 정도 네, 써서 네, 일을 네, 시킬 수 네. 있어야 되고, 그걸 멀티 에이전트로 부하 직원 한 5명 정도 줘야 되고, 내가 진짜로 얘 가지고 야 나는 챗GPT 마스터야 요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내가 LLM 써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프리카 나라에 몇 개야? 끝. 네. 이건 안 됩니다. 이 영상 지금 보시면서 뜨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네. 정말 너무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 생성형 AI 시대, 챗GPT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 바로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취준생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그 한국 경제가 좋아져야 사실 우리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세계 경제가 아무리 좋아도 대한민국 경제가 나쁘면은 사실 다 얼어붙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챗GPT는 사실 기술입니다. 근데 쭉 보시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기술 프렌들리한 나라예요. 뭐 현대차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다른 나라들보다 기술에 이렇게 친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챗GPT를 어떤 나라보다 잘 사용할 수 있는 나라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잘 사용하시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챗GPT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이 올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조금 앞날이 저는 대한민국이 밝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 나오면 언제나 대한민국은 거기에 올라타더라고. 예를 들면은 인터넷 나왔을 때 대한민국 부흥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나왔을 때 뭐 갤럭시 나와서 또 부흥했고, 전기차 나오니까 또 현대차가 잘하고 있고, 이제 챗GPT 시대에도 분명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이렇게 놀라움을 일으킬 거라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챗GPT만 하루에 2시간씩 써보시면 되겠다. 라고 힘을 드립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이 더 뎁스 있는 LLM에 대해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